자, 2019년 10월 고3 학평인데, 이런 그림 나오면 꼭 이런 그림 이해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하나 읽진 않을 건데, 일단 1문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1문단에서는 요것을 우린 항상 문단 정리하는 연습을 하죠.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시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아요. 눈이 이렇게 있고 사람 코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려보세요. 한쪽 눈의 시야는 이 시선 정면으로 가죠. 시선을 중심으로 코 쪽으로 60도, 그리고 귀 쪽으로는 90도보다 살짝 더 10도만 더 치우치게.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보는 시야는 바로 요 범위라는 거예요. 왼쪽 눈도 마찬가지로 코 쪽으로 60도, 그리고 귀 쪽으로는 90도보다 조금 더 크게 100도. 이렇게 되면은 뭐 교차하는 건 뭐 아마 코 쪽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존재하게 되죠.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시야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몇 도? 120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렇게 잘라봤을 때 정면은 180도 전부 다 어찌됐건 정확히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시야 안에는 다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보다 이게 몇 도였어요? 10도, 그리고 10도 더 더해지니까 180도 더하기 뭐예요? 20도 더하면 200도가 되는 거죠. 두 눈의 시야는. 하지만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범위는 바로 이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만약에 이 각도를 빼면은, 근데 이게 너무 결국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거의 좀 요런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 여기에 각도가 전부 다 합치면은 4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 뒤쪽에 있는 40도의 각도에서는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 문단을 봅시다. 이 문단 같은 경우에 뭐 사람의 경우 보는 것은 두 눈이 하나의 물체를 주시하는 거고, 여기서 주시에 대해서 정의를 주고 있죠. 그럼 당연히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시선 체크, 주시점 체크, 그리고 뭐 망막의 황반에는 시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물체를 뚜렷하게 보려면 황반에 맺혀야 한다. 우리가 물체를 주시할 수 있는 것은 눈 운동을 통해 물체 해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황반에 맺혀야 물체를 주시할 수 있다. 물체를 뚜렷하게 보려면 물체의 상이 두 눈의 황반에 맺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눈 운동은 눈알 바깥에 붙어있는 4개의 고등근과 2개의 빗근이, 이 고등근이랑 빗근이라는 녀석은 우리 과학 지문에 안구 운동 지문이 있어요. 우리 교재 3단계 교재에 있는 그
지문에 올라와 있어요. 그 지문도 조금 문제 풀기 좀 어렵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것에 대한 이해는 그때 나왔던 지문을 통해서 미리 해놨으면은 조금 더 고등근이랑 빗근 전에 이런 거 안구 운동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이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눈알 전체를 상하좌우 아니면 회전시키는, 상하좌우를 아주 좁은 범위로 이렇게 계속 연속시키면 그게 회전하는 거나 다를 게 없지, 그쵸? 그래서 이 문단은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1문단과 2문단은 그냥 배경 지식 같은 거예요. 2문단은 뭐 물체가 눈에 뭐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체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눈의 주시선을 코 쪽으로 모으는 폭주 운동도 동그라미 치고요. 폭주 운동의 양을 폭주량이라고 하고요. 폭주량은 미터 각으로 나타내는데, 미터 각은 뭐예요? 거리의 역수죠. 이게 문제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틀린 학생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인지를 해야죠.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미터 각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물체까지의 거리 분의 1이니까, 거리의 역수니까. 미터 각이 작아지고 폭주량은 뭐예요? 미터 각으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폭주각 역시도 작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마다 아이고 저 기침 때문에 미치겠네. 사람마다 동공간의 거리인 동공 중심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 녀석도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눈이랑 내 눈이랑 물체 사이의 거리가 나라는 녀석, 철수라는 사람, 영이라는 사람이 각각 전부 다 똑같은 거리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동공 사이 거리, 동공 중심 거리, 동공 중심 거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동공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동공 중심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폭주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실제 폭주량을 알려면 미터각의 동공중심 거리를 곱한 프리즘 디옵터를 구해야 한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뭐 눈으로 봤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것만큼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1m 떨어진 물체를 주시한다고 봅시다. 그럴 때는 미터각은 1ma인데 이 녀석은 1m 분의 1이죠. 그리고 1ma의 동공 중심거리인, 이건 그냥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아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한글로 씁시다. 는 어떻게 돼요? 프리즘 디옵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표기를 이런 식으로 써줍시다. 자, 그런데 눈 운동에 이상이 생겨서 주시선이 주시하려는 물체를 향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편위라는 게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지 못하고 살짝 비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시, 뭐 복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복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건데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생리적 복시, 사시성 복시가 있는데, 생리적 복시는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잠을 푹 자면 낫겠죠. 하지만 사시성 복시라는 녀석은
뇌신경의 이상으로 뭐예요? 이 우리 안구 운동을 책임져주는 녀석들이 뭐였어요? 4개의 고등근과 2개의 빗근이었습니다. 근데 뇌신경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겠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사시성 복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흔히 말해서 우리는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A 부분을 보면 요것도 얘랑 문제랑 엮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따로 문제풀이 강의로 올려놓을 텐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면서 얘랑 그 다음에 문제에서 빈칸 넣는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쓰고 뭐 어떤 단어들이 겹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자, 비교차성 복시가 있고 교차성 복시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예요? 코 쪽으로 편의되면은 비교차성, 귀 쪽으로 편의되면은 교차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를 들어주는 거죠. 비교차성 복시인데 오른쪽 눈이에요. 우리 아까 그렸던 이것을 생각합시다. 오른쪽 눈이고 주시선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원래 물건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제대로 된 주시선이었다면은, 근데 이게 뇌기능의 이상으로 코 쪽으로 편의돼가지고 여기를 보기 때문에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코 쪽으로 치우쳐서 맺힌대요. 이걸 정리를 하면 오른쪽 눈 주시선 편의가 코 쪽으로 됩니다. 그리고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코 쪽으로 치우쳐 맺힙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오른쪽 눈이 편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체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쪽을 보고 나는 여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실제 내가 느끼기에는 내 주시선보다 더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물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보다 오른쪽, 이 과정을 이해하고 3점짜리 문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헷갈리다가 틀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생리적 복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푹 자면 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 사시성 복시는 뭐예요?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지울게요. A 부분 정리한 거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공식이 나와요. 어떤 공식이냐, 뭐 아무튼 그 전에 뭐 프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프리즘이라 그래요. 이걸 그 뭐 직각 프리즘 뭐식이라고 하는데, 평면이 교차하는 점을 꼭지, 그리고 교차각을 꼭지각, 그리고 꼭지의 반대쪽을 기저, 그리고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스넬의 법칙을 따라 기저 방향으로 꺾인대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꼭지 방향이 아니라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이게 된다 이거예요. 이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굴절률이 n인데
이 N인 소재의 직각 프리즘이 공기 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굴절률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꼭지각 해주면 꺾임각을, 이거 왜 이렇게 그리기 어렵냐 이거, 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즘 렌즈고요. 이 삼각형이 프리즘 렌즈고,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저 방향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꺾이게 된 거죠, 빛이. 그림과 같이 직각 프리즘을 통과하여 꺾인 빛이 1m 떨어진 평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연장선에서 수직으로 1cm 간격에 있을 때 꺾임각을 1세모라고 합니다. 세모가 뭐지? 뭐라고 말하지? 아무튼 간에 만일 오른쪽 눈의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의되어 폭주량이 작다면 귀 쪽으로 편의되면은 폭주량이 작은 거래요. 요런 사소한 정보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주시선이 이렇게 정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좀 귀 쪽으로 편의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프리즘 렌즈를 통할 때 코 쪽으로 이렇게 굴절되게 해줌으로써 좀 주시선 자체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폭주량만큼 꺾임각을 형성하여. 그래서 이 미터각, 동공중심거리, 프리즘 디옵터, 굴절률, 꼭지각, 꺾임각, 요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림 문제, 보기 문제. 그 보기 문제도 따로 문제 강의는 찍어 가지고 올렸으니까 그건 문제 강의에서 따로 문제 푸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문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지만은 이런 숫자나 문자 가지고 장난질 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조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를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